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권시장 2부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동시효과 특징주 탑5인데요. 이 시간 아텍셋의 장봉수 연구원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의 두각을 보일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5위부터 공개합니다. 새 경영 전략 기대감, 신한 지주, 변해야 산다. 신한지주가 새로운 경영 전략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교체되면서 M&A 시장에서 신한금융의 성격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은행과 카드사 등 이 금융권들의 매물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지주의 최근의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만 원 선에서 머물면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던 신한지주. 10월부터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1일의 경우에는 46,250원까지 터치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신한지주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0.89%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현재 다시 조금 정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시점에서 주가 앞으로 어느 쪽을 향하게 될까요? 네, 일단 신한지주는 이 회사는 은행권에서는 빅3 안에 들고 있고 카드업계에서는 1위, 그리고 생명보험업계에서는 5위권의 안정적인 금융회사인데요. 일단은 내년 2월 달에 최고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서 새로운 전략이 어떤 것일지 어떤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어제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전반에 걸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금융업계에서 증권주를 제외한 은행주와 보험주 전반에 걸쳐서 관심이 쏠리는 흐름입니다. 이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 이제 15일로 확실시 되는데요.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그런 관심이 꾸준하게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금리 인상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심해야 될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권을 은행이 지고 있고 그리고 카드론에 대한 그런 채권도 카드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각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투자 섹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존의 은행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빨리빨리 처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박스권 상단권 돌파 흐름이 나오면 아주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는 관점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박스권 상단에 머물면서 조금씩 주가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를 조금씩 차익 실현하시는 시기로 보시면서 물량을 줄이며 차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0.9%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한국 피자 맛 좀 보세요. 미스터 피자의 도전! MPK그룹의 미스터 피자가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바로 인도의 카페 버디사와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를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국내 외식 기업으로는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MPK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2017년도 중국과 인도 이 양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MPK 이러한 소식에 전일장 주가가 급격하게 뛰어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차트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MBK는 올 한 해 추세적으로 꾸준히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전일장 강력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장중에는 2,140원까지 오르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인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점이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진석 시장님. MBK 그룹에 대한 기대 올 한 해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습니다. 연말 조금 밝게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단의 주가가 50일 신저가를 12월 초에 좀 겪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MBK가 이제는 인도 시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사를 좀 보니까 국내 외식 기업 가운데서 인도에 진출한 것은 MBK가 그 최초라고 그러는데요. 자, 인도 시장이 좋은 건 맞지만 그 많은 외식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지 않는데 MBK가 진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좀 최근 들어서 매출 부분에 상당히 힘든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관점으로 잠깐 보여줬겠습니다. 또한 공시가 올랐습니다. MBK 대주주죠. 그 정수민 씨가 유안타 증권에 약 80억을 빌리면서 900만 여주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공시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 변경 계약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유한타증권에 80억을 기준으로 이제 그 주식담보대출 받지만 만약에 유한타증권에 돈을 못 갚는다면 그것이 결국 시장에 출회가 될 것이고요. 출회가 된다면은 대주주의 어떤 지배 위치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 5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또한 어저께 그저께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G스마트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대주주의 주담보대출이 예상보다 그 이후에 매출이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시장에서 그동안 그 경영권으로 있었던 주식들이 시장에 다시 출회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MBK가 인도 시장에 들어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돈이 없어서 유한타증권에 주식담보대출을 빌렸다.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주식담보 변경 공시를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호재가 전일장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최초라는 그러한 밝은 면과 달리 그렇다면 왜 인도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동안 MBK가 많이 매출 부진했다.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면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2,040원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죠. CJ 헬로비전 M&A 다시 시동. CJ 헬로비전이 경남 지역의 케이블 TV 방송사 하나방송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인수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SK증권은 3분기 기준으로 409만 6천 명의 가입자가 이번 인수로 419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영 정상화의 신호를 끊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CJ 헬로비전의 주가 추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K텔레콤과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나서는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8,000원을 하회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7,840원까지 내리고서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일장 이 긍정적인 분석 속에 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9,510원의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CJ 헬로비전에 대해서는 이번 인수 시너지 효과 기대해봐도 바람직할까요? 일단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하나방송은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 그리고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인수함으로써 CJ 헬로비전은 전국에 걸쳐서 78개에 걸친 나눠져 있는 케이블 방송 중에서 2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방송사가 되었는데요. 이 CJ 헬로비전은 기존에 SK텔레콤과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에 약 3개월 정도 경영 정상화, 즉 내부 안정화를 거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나온 어떤 뉴스와 관련된 소식이 이번에 첫 행보인데요. 그것이 이제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CJ 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에 케이블 사업자로서의 독자 생존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업계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데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케이블 업계 같은 경우에는 유선 방송과 관련된 어떤 업계인데요. 이 부분에 BTV라든지 올레 TV 그리고 LG U+가 공격적으로 영업함으로 인해서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지금 FHD TV 시대에서 4K UHD TV 시대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자재와 관련된 투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집을 불려나가는 방식으로 어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계 재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이런 케이블 업자들의 어떤 흐름은 좀 관망하는 자세가 좋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9,900원 선, 10,000원에 가까운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관심이 있다면 좀 장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너지 효과가 기대는 되나 어느 정도의 일정 시계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썬코어, 썬텍, 두바이 직접 찾아가서 단판 짓고 왔습니다. 썬코어와 선택의 전일 나란히 상한가 종목의 이름 올렸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적 유상증자 납입을 이달 중에 완료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직접 두바이 방문해서 연내 유상증자 납입 확답을 받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최규선 대표 구속과 이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차트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최규선 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급락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계속해서 하단을 낮춰가며 1,800원까지 밀려난 이 상황에서 이제 이달 중에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라고 발표하며 갑작스럽게 길게 상한가를 연출하며 2,525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3.66% 급등 출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김진석 소장님, 꺼질만 하면 다시 살아난 썬코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모습을 기록되고 있고요. 동시효과 구간에도 현재 13% 급등했는데, 자, 무엇보다 이걸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이죠. 알 왈리드 왕자가 이제 썬코어 대주주 되겠다. 이렇게 좀 사인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최규선 대표가 옥중 구속, 지금 법정 구속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좀 고민했는데요. 자, 기사 내용 중에서 썬코어 관계자가 이제 사우디에 가서 유상 납입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는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규선 씨와 그리고 알 왈리드 왕자 그동안 서로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최규선 대표가 이번에 내가 옥중 구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옥중 구속이 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든 알 왈리드 왕자가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단어는 화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어저께 상한가, 이 시각 현재 약 13% 급등,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급등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점 염두에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1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스, 나 좋은 대로 시집가요. 리노스가 공개 입찰로 전환을 하면서 매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에 모바일 결제 전문 회사 SL 이노베이션스가 자회사 한프 그리고 소프트뱅크 계열사와 손을 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소식이 전일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일장 리노스의 경우에는 주가 급등하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장봉수 연구원, 리노스 현재도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이 소프트뱅크 계열사 컨소시엄 그 기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디지털 무선 통신 통합 솔루션 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전기와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이제 많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2020년 말이 나오고 있고 그 이후엔 또 백지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매출 전망이 이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실적을 실제로 견인하고 있는 부분은 패션 사업 부분인데요. 키플링이라고 하는 벨기에 가방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900억 원 이상이었는데 그중에서 700억 원 정도를 이 패션 사업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는 회사인데 일대 주주가 지금 현재 스페스 유한 회사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KTB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작년 말부터 비공식적으로 리노스를 매각하려고 타진을 하는 상황인데 기존에 인수하려고 하는 후보군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소프트뱅크 계열사 컨소시엄이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약 1,400억 원인데 매각 지분 자체가 30%이기 때문에 약 420억 원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경영 프리미엄이나 여러 가지를 더해서 컨소시엄은 약 55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회사는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또 높이려고 하는데요. 주식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M&A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데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되었을 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 경쟁자 존재 여부 자체가 주가 흐름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트레이딩 관점에서 약 3,600원 선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늘렸을 때 접근했다가 트레이딩 함으로써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리노스의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동시효과 특징주 탑5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8일) 목요일 우리 증시가 출발했습니다. 전일장 코스닥 시장에선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졌죠. 이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또 여기 임상 중단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현재 한미약품이 급락하며 코스닥 시장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미약품 측은 아니다, 임상 실험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얼어붙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참 힘든 하루였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이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지수는 오르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등 대형 수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많이 주가가 싸졌다. 따라서 이제 오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도 하나둘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부진한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추가적인 급락보다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전환을 꾀해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종목으로 이겨낼 수 있을지, 견뎌낼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출발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3대 지수 모두 다 빨간불로 문을 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5% 상승하면서 2008.9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0.6%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요. 582.04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1%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도 대형주들 위주로의 쏠림 현상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구간 258.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출발 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달리 기관은 141억 원의 팔자세, 기관도 31억 원의 매도 우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집니다. 개인도 동참했네요. 개인이 8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27억 원의 매수세를 펼치고 있고 기관만이 5억 원의 매도세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은 팔자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개장 상황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개장 중계팀과 함께 하시죠.
대장중계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송다함입니다. 급등락 상위 종목의 김정은입니다. 검색 상위 종목의 정지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은 어떤가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이 엄지 하나가 아쉬울 정도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가 1.1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8조 4천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IMM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7 단종과 리콜 영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확대로 인해서 2조 원대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 2.5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46,4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7거래일 중 6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D램 시장에서 경쟁이 약화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고요. 또 D램의 비용 문제로 인해서 미세 공정과 관련한 전환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고 이에 따른 공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런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65%까지 올라선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오늘은 1.1%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연말에 이 신형 그랜저를 앞세워서 부진한 내수 실적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내수 점유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오늘 시장 흐름이 좋은 만큼 현대차의 주가 13만 8천 원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0.49% 오릅니다. 142만 6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한국전력 시총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1.26% 상승하면서 44,350원 선 지나갑니다. 저가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도 1.2% 상승 중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독점적인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와 동시에 웹드라마, O2O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5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가가 0.77% 오르고요.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1.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스코가 현재 장 초반에는 3%까지도 터치를 했다가 현재 구간 2.28%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한 데다가 포스코 ICT의 4분기 실적이 성수기로 인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포스코에도 함께 반영이 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26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하락 출발했고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86% 밀린 11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 1위에서 10위 전 종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일장에서 1.3% 밀리면서 한미약품과 관련한 바이오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오늘 셀트리온은 0.71% 오르면서 99,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도 0.67% 오른 75,6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CJ ENM 장 초반에는 2%까지도 상승률을 터치했지만 현재 구간 상승률 조금 둔화되면서 1.04% 오른 58,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까지 합쳐서 8%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계의 순매수세가 크게 유입이 되고 있는 CJ ENM입니다. 루엔 0.66% 오르고 있습니다. 멜론의 쇼핑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75,900원에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코미팜의 주가가 0.6% 오릅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9%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현재 33,7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도 오늘은 강한 반등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일장 4.55% 급락했지만 오늘은 1.07% 오르면서 32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0.59%의 강세, 바이로메드도 1.04% 오늘은 상승하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요. 주가는 15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이 0.74% 오릅니다. 17만 8천 원, 파라다이스가 1.22% 오르면서 12,4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김진석 소장, 이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삼성전자는 이 시각 현재
180만 1,000원까지도 고가를 좀 찍었을 정도로 예상보다 시가총액 의미가 상당히 좋은데요. 다만 한 가지 체크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2시에 만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어떤 안건이 정말 된다면 내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슈가 부결될지라도 때로 가결될지라도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지수 상승을 과연 상승으로 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과거 시기도요. 2004년이죠. 3월달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그 당시 주가가 상당히 급락해서요. 뭐 장중한 때 급락이 커가지고 그 당시에 하루에 약 10조 이상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57만 원대고요. 이 시각 현재는 180만 원 변되기 때문에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던 때로 부결이 되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오늘의 지수 상승 과연 이것을 상승으로만 바라보기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경신하면서 180만 원을 뚫고 올라섰습니다. 정말 이러한 추세라면 200만 원 돌파도 무난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내일 있을 또 큰 이벤트가 있죠. 탄핵안으로 인해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치적인 리스크가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기대를 갖고 매수를 펼치면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관점도 주셨습니다. 이런 주의 깊은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엔 현재 시장 안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급락하고 있는 종목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급등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과 비슷하게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시죠. 현재 거래소 시장에 진양폴리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장 유지를 결정한 이후에 거래가 오늘 재개됐는데 급등 양상 바로 나타납니다. 15% 넘게 오르면서 3,245원 부근 지나고 있습니다. 쌍용량의 우선주 5거래일째 강세입니다. 현재 구간 13% 넘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삼양홀딩스 우선주 역시도 11%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쌍용 머티리얼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C가 쌍용 머티리얼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예비 입찰 적격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수 결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쌍용 머티리얼 이 매각 흥행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되면서 현재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원 우선주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8% 넘게 오르며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한국특수형광 생산 재개 소식에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특수형광뿐만 아니라 철강주들이 오늘 장 초반 동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이 동국제강,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대부분 이 철강 금속 업종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조비가 오늘장 6% 반등하면서 13,300원 지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의 상황 보시죠. 키이스트가 19% 가까이 우상향 중입니다. 2,635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론바이오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항생제의 기술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트론바이오 현재 구간 27,900원 지나갑니다. 한편 선포와 선택 나란히 급등 중입니다. 선포와 현재 13%까지 오르며 어제 상한가 기록한 그 열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2,870원 지나가고요. 선택 역시도 11%의 급등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라 SG 3거래일째 강세입니다. 1,100원 지나는 모습이고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7% 넘게 오르면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신양 오라컨도 현재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낙폭이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이고산업이 6% 넘게 떨어집니다.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더니 오늘 드디어 파란불로 돌아섰습니다. 2,795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건설 우선주 3일 만에 반락했습니다. 6,480원에 파란불 켰고요. 성문전자 우선주 역시도 3일 만에 마찬가지로 파란불 켜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27,950원 지나갑니다. JW 중해제약 우선주 어제부터 물량이 출하되더니 오늘도 2%대 조정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들 제2차 한미약품 사태의 조짐이 보이자 또 일제히 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올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스닥 쪽의 상황 보시죠. KJ 프리텍이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째입니다. 현재 4,130원에 이 가격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양 CNL 7%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JMT가 하루 만에 다시 단락하면서 어제의 상승분 모두 반납이 됐습니다. 5%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동양시멘트도 3거래일 만에 내려앉았습니다. 3,335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MPK 역시도 3일 만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940원 지나갑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여기 4종목 이재 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쌍용 머티리얼이 이제 오늘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인수전이 본입찰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매각 지분 자체가 52%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 중에서 비중 자체가 약 900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이와 관련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약 1,000억 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 상승과 관련돼서 엮여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과 관련된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사셔서 이제 약 5% 정도 수익을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쌍용 머티리얼도 또 한 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매각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8%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4,745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장중에는 5,000원 선 그 앞까지 다가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번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오늘 검색 상위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이 다수 눈에 띕니다.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맑은 표시 날려드리면서 기분 좋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5위는 KJ 프리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확인된 재료는 없는 상황인데요.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서 주가 급락 관련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의 거래량 평소 대비 5배 정도 많았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크게 붙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4,13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4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자, 요즘 삼성전자 하루하루 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180만 원 선 터치에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 이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내놓았던 주주 친화 정책의 효과가 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 글로벌 증시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 국내 증시보다는 글로벌 증시와 오히려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가 1.4%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9만 7천 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썬코어가 차지했습니다. 자, 호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 종목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연내 유상증자 납입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17% 넘게 상승하면서 장 초반 대비 상승 탄력 더해지고 있습니다. 2,970원 수준 지나가면서 3,000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자,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는 한미약품이 차지했습니다. 자, 전일장 급락세를 보였던 이 종목 오늘장 미미하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어제 주가 크게 빠졌는데요. 문제는 이 개별 종목만의 이슈가 아닌 업종 전반의 투신 위축으로 이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일단 회사 측은 이 연구개발 우려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섰지만 투자자들의 투심을 돌려놓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1.4%대 상승권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31만 5,5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1위 종목, 오늘의 1위는 지스마트 글로벌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전일장 돌연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출렁이게 했는데요. 이 특별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주주의 반대 매매 여파로 이런 급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 호조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이 악화되면서 이런 반대 매매로 인한 급락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가 계속해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대 강세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15,5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김진석 소장님,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요즘은 삼성전자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시장에 관심을 삼성전자에 갖고 있다는 것은 방역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질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증권사 페이퍼 가운데서 200만 원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런 페이퍼가 나왔을 때 저 스스로도 설마 이 종목이 200만 원 이상 가겠어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막상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 보면 과연 200만 원을 넘기에는 기본적인 팩트가 외국계가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 이런 관점 보겠습니다. 기본 키워드는 두 가지죠. 이번 화요일 날이죠. 그 재벌들의 어떤 국정감사 때 이재용 부회장 물론 여러 가지로 질문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삼성물산 합병 관련돼가지고 수많은 예리한 부분들을 예상보다 수월하게 잘 넘어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미래 전략실을 없애겠다 했는데 과거 시기에도 몇 번에 있었습니다. 2008년에도 삼성 특검 이후에 미래 전략실을 없앴지만 또 다른 형식으로 다시 한번 부활했기 때문에 미래 전략실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얘기는 할지라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삼성그룹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예상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화요일 날 선방했던 그런 평가 그리고 그동안 시장의 가장 큰 칼라인 그 미르 그리고 K스포츠 재단 마지막 합병 이런 이슈가 국회의원들의 예리하지 않은 질문 속에서 예상보다 무난하게 넘어갔다 그런 관점 속에서 삼성전자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는 없다 그런 관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역시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듯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180만 원 돌파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200만 원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엔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수가 상승하듯 오늘 업종도 굉장히 밝게 웃고 있습니다. 현재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도 많은데요. 우선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음식료품이 0.36% 상승하고 있고요. 섬유 이복도 0.6%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학은 1% 가깝게 오르고 있고 의약품이 오늘장 1.06%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2%대, 오리엔트 바이오도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약품 1.61%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철강, 금속, 오늘 철강주들의 흐름도 눈에 띕니다. 포스코를 필두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국특수형광의 경우에는 오늘장 현재 5.76%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 0.56%, 이와 함께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송장비 모두 다 1%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전기가스업도 1.27%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종이 0.25%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업종도 현재까지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번갈아가면서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 업종 현재 구간에서는 두 개 업종밖에 눈에 안 띕니다. 상승하고 있는데요. IT조합이 0.88%, 오락문화가 1.8% 가깝게 뛰어오르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는 1.11% 오름세를, 인터넷 업종과 디지털 컨텐츠도 1%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유, 의류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장에서는 0.43% 하락하고 있고요. 종이 목재 업종도 0.35% 소폭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봤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 핫업종을 꼽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11월도 그랬지만 특히 12월 들어오면서 부각을 나타내는 섹터 자체가 산업재 섹터인데요. 이 산업재 섹터는 크게 따지자면 안에 있는 섹터는 철강과 화학, 그리고 정유, 기계, 건설 섹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외적인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이러한 세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종합적인 구도의 키워드는 경기 회복기와 맞물려가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이 정말 경기가 회복되는 흐름일까에 대한 의문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고요. 그중에서 특히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화학과 철강인데, 화학 같은 부분에서는 롯데케미칼과
효성이 신고가를 쓰고 있고 철강은 포스코가 또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자의 어떤 미국 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슈도 함께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철강 부분에서는 미국 내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중에 차후에 또 꾸준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체크해 가시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눈여겨볼 만한 이 섹터군으로는 산업재를 꼽아주셨습니다. 그 안에서의 철강주들의 강세 오늘 앞에서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철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미국 내에 공장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더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특징 업종까지 확인해봤고요. 개장중계팀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내일 뵐게요. 우리 증시가 오늘장 그래도 강한 상승세로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다 양시장 1%대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침체기에서는 벗어나며 이제 상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자 우리 증시도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 코스피 지수가 1.17% 오르면서 2015선까지 뛰어 올랐고요. 코스닥은 1.03% 상승하며 584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1.3% 가깝게 오르면서 3대 지수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 탄력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눈에 띄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장 인트론바이온이 6거래일 만에 반등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4.97%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22.25% 크게 오르면서 29,4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항생제 기술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그동안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속에 투자자들의 관심과 다시 한번 기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27,550원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많은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인트론바이온 저평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함약분부터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까지 급락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상승을 해서 전체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그동안 급락에 있어서 기계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상승보다 하락한 날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약 14% 급등을 좀 보이고 있어서 과연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권사 특히 미래에셋증권의 평가는요. 이 종목이 시작 현재 시총이 약 4,136억인데 미래에셋증권 페이퍼의 내용은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이 1조 이하로 가기에는 너무너무 저평가된 평가의 어떤 종목이다. 그렇게 미래에셋증권이 예상보다 스몰캡 가운데서 인트론바이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수급비밀 보면 상당히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계가 어제도 3만여 주 그리고 이틀 전에는 14,000여 주 순매수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인트론바이오 관련돼서 외국계의 어떤 순매수가 예상보다 적었지만 모처럼 10,000주 그리고 3만여 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봐야 되겠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3분기 이어서 과연 4분기 때 과연 실적들이 얼마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한 이유는 여전히 시장 투자자들 가운데서 실적들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가 필요한데 미래에셋증권에서 페이퍼를 통해서 이 종목의 주가 좋습니다. 이런 어떤 담보가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모처럼 이 종목들이 그동안 하락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의 15% 이후의 상승 방향은 맞지만 오늘의 급등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할 만한 한 종목이지만 오늘의 주가 급등은 과도하다라고도 코멘트 달아주셨는데요. 항생제 기술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저평가 분석 속에 오늘장 14.76% 급등하고 있는 인트론바이오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 시장에서 모멘텀이 없다라고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제외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를 뒤에 두고 계속해서 그 효자노를 톡톡히 받으며 주가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램 공급 둔화 전망에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현재 3%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46,550원을 터치한 상황인데요. 장봉수 연구원. 앞서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 행렬 이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고점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을지 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 전략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본 업황인 어떤 반도체의 관점 그리고 이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에서의 비중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 자체가 새로운 IT 기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즉 그 IT 기기에 들어가는 모바일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런 D램과 같은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SK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산업의 성장성 개념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 성장성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오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약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가총액상 전체적으로 이 우리 시장에서 이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고 외국인이 어느 정도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단기적인 급등이 기분이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동시만기의 어떤 후폭풍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은 단기적에서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주분들께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히 홀딩,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주더라도 홀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따라붙는 어떤 그런 매매는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판단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실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상승세가 약간의 과도함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따라가시면서 트레이딩에 접근하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는 2.7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원달러 환율 0.7% 하락하면서 1159.7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 달러 보도록 할까요? 실시간 개장 특징주 지금 공개합니다. 삼성 SDI가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은 탄력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4.19% 오르고 있고요. 미국 전기차 업체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외신에 따르면 삼성 SDI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모터스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2018년부터 양산되는 하이엔드급 스포츠 세단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4.08% 상승하고 있는데요. 김진석 소장님,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핵심을 갖게 되면은 주가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삼성 SDI의 주가 방향성도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삼성 SDI 오늘까지 3일째 상승을 좀 보이겠는데 오늘이 약 4%면 상당히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전기자동차 시장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급속히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지 않고요. 충전을 많이 할 수 있는 장소도 많지 않고 또한 중간에 슈퍼카 최저식으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그 전기차 배터리 관련돼서 방향성은 맞지만 성장성은 높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가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배터리 폭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삼성 SDI가 전체적으로 삼성그룹의 그 가운데서 핸드폰 관련된 너무 물량을 자동적으로 받아먹는 어떤 수동적인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삼성 SDI 이 종목들이 그동안 하락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 오늘 좋은 이유가 나왔습니다. 통상 우리가 그 전기차 가운데서 테슬라라고 그러는데요. 테슬라 대항마인데요. 루시드 모터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삼성 SDI의 어떤 작년 매출의 60% 이상을 수주를 하고 있을 예정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이제 삼성 SDI 관련돼서 공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이 시각 현재 4% 상승으로 현재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4.63% 상승하고 있고요. 94,900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앞서 저희가 뉴스 특징주를 통해서도 다뤄봤다시피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기차를 향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이슈도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 SDI가 향후에 공급하게 될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와 출력, 수명, 안전성 면에서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환경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한 기대감 속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CS와 모건스탠리 쪽 창구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의 매수 우위 속에 삼성 SDI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도록 하죠.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꼽아봤습니다. 키스트가 현재 21.67% 급등하면서 2,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이 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사실 엔터주를 향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중국과 연관이 돼서 한한령으로 인해서 엔터주들 YG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인데 키스트의 경우에는 오늘장 갑작스럽게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키스트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처럼 키스트를 향해서 오늘장 강한 매수를 펼치는 이유, 어디서 한번 그 신호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특별한 뉴스는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키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추세 하락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도한 하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었을 때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봤을 때는 8월 8일 날도 한번 그렇게 상승을 보였다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떻게 봤을 때는 물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주가가 또 싸다고 해서 지금 접근했을 때는 또다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또다시 물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유가 확실히 나와봐야 알기는 알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좀 신규 접근은 보수적인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키스트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탓에 오늘장 상승하면서 손실을 줄이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무엇 때문이다라고 특별한 이슈가 나와주지 않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섣불리 오르네, 이제 다시 반등하나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가기엔 아직은 불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키스트는 21%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징적 계속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찾는 우리 아이들의